팔매트란 말은 종려나무 잎처럼 부채꼴 모양에서 나온 말로 아마 이렇게 펼쳐진 모양이 부채꼴로 보여서 붙여진 수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일자로 키운 가지를 양팔처럼 펼친 것도 있지만 주로 여기처럼 주간을 Y자로 펼쳐 그 펼친 가지를 양팔로 펼친 경우가 많습니다. Y자로 갈라진 주지에서 아래에서 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부주지를 양팔로 펼친 모양인 수형을 말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흡사 말뚝에 철조망을 쳐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철조망 줄 같은 가지에 결과지가 달리죠. 가지를 인위적으로 간격을 맞춰 펼치니 공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한 셈이죠. 예전에는 개심형으로 키우다 보니 어떤 결과지는 다른 결과지 아래에 놓여서 햇빛을 고루 받지 못하였는데, 이 팔매트형에서는 모두가 햇빛을 고루 잘 받아서 우량한 과일이 많이 달리죠. 이런 팔매트 수형은 복숭아 재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사과, 배, 심지어 자두 재배에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과수에 더 좋고 나쁨의 차이는 과일나무의 자람과 열매 달림, 습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복숭아와 배나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나무 팔매트 수형으로 재배하고 있는 까닭은 밭두개 심어 한쪽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자 팔매트로 키우면서 밭두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매트 수형 재배에서 방제를 하려 치면 부주지가 양쪽으로 양팔처럼 펼쳐져 있으니 다른 가지에 숨어있는 가지가 없어 어느 가지도 농약 안 가는 가지가 없으니 방제도 수월합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농약도 적습니다. 복숭아 나무 관리도 훨 수월합니다. 전정을 해도, 꽃에는 열매 쏟기를 해도, 봉지를 살 때도, 여름 순정리를 할 때도 평면으로 펼쳐져 있으니 빠뜨려 먹는 것도 없이 작업 시간도 빠릅니다. 전문 과수원에서는 과수용 리프트 칼을 이용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작업을 하면 아주 수월하죠. 우리 같으면 사다리를 이렇게 나무 수형과 평행으로 맞추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하면 아주 편리하죠. 장소를 옮길 때는 일부러 들어 옮기더라도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것은 아주 편리하죠. 팔매트 수형이라고 모두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적용을 해보니 두 가지 단점이 있더군요. 그것도 어찌 보면 치명적이라 할 수 있더군요. 첫째 하나는 여기 사진처럼 양팔로 벌린 가지, 즉 부주지가 수평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 가지는 양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을 옮기는 데는 평탄한 곳의 이동이 원활하지만 나무는 양분을 뿌려서 위로 옮기는 습성이 있어서 위로 세워질수록 왕성하죠. 도장제가 잘 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죠. 세워있는 가지를 옆으로 뉘거나 하향시키면 그만큼 양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결과지는 오히려 좋을지 몰라도 결과지를 지탱하는 뼈대이고 그게 양분을 공급하는 고속도로 구실한 부주지는 어느 정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지들을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심형에서는 주지는 45도 가까이 유인하여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부주지에 해당하는 가지는 이보다는 더 눕히기는 해도 수평은 아닙니다. 직접 과일이 달리는 결과지라면 몰라도 그 결과지의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로는 수평으로 유인되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결점은 팔매트를 키워온 복숭아 농가는 모두 느끼는 점이고 또한 그런 점을 꺼내는 영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은 비록 몇 그루 키우지 않은 손바닥 농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양팔로 뻗은 가지의 양분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느껴왔습니다. 가지가 허약해지는 거죠. 그 해결책으로 가지 끝을 들추어 즉 세워주었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점이 매우 중요하더군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점도 손바닥 농가가 처음 창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개심형으로 키우는 복숭아 전정과 유인에서도 여기 표시한 주지는 더욱 세우고 끝까지는 열매도 달지 않고 작은 저분을 표시한 부주지도 주지 다음으로 끝을 세워줍니다. 그래도 한 가지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평으로 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나는 척지들은 등 위에서 발생을 하고
모두 도장지성 가지로 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은 그 옆에 자두나무나 보리수나무에서 보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사다리 없이 작업하기 수월하라고 주지를 많이 눕히니까 이 나무들은 도장지 가지를 무수히 만들어냅니다. 여름 전쟁이건 겨울 전쟁이건 도장지 제거하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옆으로 뻗어 있으니 나무는 도장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수평으로 했던 유인줄을 하사 계급장의 갈매기처럼 어찌 보면 물결 무늬처럼 30도 정도의 각도로 가지가 위로 자라도록 유인줄을 고쳤습니다. 가지가 지금까지 수평에서 30도 정도 위로 상향해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팔가지 양분 흐름도 원활하고 또 그 가지에서 나오는 척지나 결과지도 도장성으로는 자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팔매트형으로 골격을 만들 때 한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 있습니다. 유인줄 아래 위 간격이 좁은 것입니다. 간격도 좁고 가지도 처음에는 수평으로 유지하다 보니 허약한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래 위 간격도 넓힐 겸 허약한 가지 일부는 잘라내어 앞뒤 공간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양팔가지 중에서도 튼튼하고 굵게 자라는 것은 일단은 수평으로 유지하여 다른 가지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복숭아 Y자 8m 재배에서의 결점을 보완하여 키우고 있는지 겨우 1년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하였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 얘기에서 아주 허약한 양팔 가지는 제거했지만 남은 가지 중에서도 허약한 가지가 많았는데 점점 회복을 보이더군요. 눈에 띄는 것은 양팔 가지에서 나온 척지, 즉 결과지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은 11월 25일 촬영한 것입니다. 아직 겨울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긴 장과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름 신초 정리할 때 도장성 가지는 정리하였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결과지는 위로 똑바로 세워졌거나 긴 장과지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도해로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8m 수형은 일자형이든 Y자형이든 아래의 그림처럼 유인줄을 매고 거기에 양팔가지를 수평으로 걸어 메었습니다. 그렇지만 손바닥 농장에서는 양팔가지가 상향되어 자라도록 30도 정도 파상형으로 유인줄을 메었습니다. 가지 뻗음을 몇 도로 상향할까 하는 비교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재배 경험을 보아 주지가 평균 45도, 부주지가 30도인 것을 참고하였습니다.